안녕하세요. 17강 85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김영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영숙 사장님의 매력에 빠져서 왔습니다. 저분이 은근 매력이 있어요. 은근 리더십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안 지가 꽤 됐는데 네. 약간의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데 오늘 다 빠져드셨군요. 네. 네. 우리는 오늘 김영환 교수님의 매력에 풍덩 빠지셨어요. 벌써 이 말 한마디에. 그렇죠? 저렇게 네. 말을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죠?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요. 엄청 많죠. 보통 고마운 분은 제가 어려울 때 만났던 분들이 다 고맙죠. 네.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만났던 분,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날 때 도움을 줬던 분들 되게 많습니다. 뭐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중국에 계신 어떤 분도 계시고. 아니, 제가 좀 어려움을 닥칠 때 전 옆에 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불편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다 고마운 사람. 또 하나는 또 지금도 주변에 보면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죠. 하여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가장 고마운 분은 제 와이프죠. 첫째는 나를 선택한 거고, 둘째는 매일 잘 먹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저를 안 쫓아내는 거죠.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군요. 성고마비의 계절인데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교수님? 지금 요즘 읽는 책은 인문학 책인데요. 탈무드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고요. 책 제목은 코리안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4.0이라는 책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 패턴은 책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주관적 물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맞으나 다른 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권한다면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삶을 바꾸는 10분 자기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좀 추천드려요. 저도 그 책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보시면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성과에 관련된 두 가지의 일상의 문제를 좀 해결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 책을 좀 권하고, 개인적으로는 피터 드러커나 구본영 씨의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권하진 않습니다. 이건 저한테 맞는 거지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실상에 필요한 책을 이기적으로 골라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만드는 1인 기업을 시작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1인 기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1인 기업, 크리에이터 전문 코치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기업의 수출에 관련된 마케팅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네. 그리고 무역협회라는 곳이 있죠. 저기 코엑스 여기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5년도에 그 1인 기업이라는 교육을 우연하게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시작하고 많은 분들을 덩달아서 돕고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1인 기업이라는 1인 기업 CEO 경영을 배우는 5주 과정을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2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103기, 104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1인 기업 과정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하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라도 계시면 그 줌 이름 옆에 본인 기수를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사실 그냥 투잡, 쓰리잡 하느라 바빴어요. 아마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까? 아니, 계속하고 계속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할 것인가, 다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지금 하던 일을 무조건 덮고 지금 어떤 교육이나 자격증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일로 뭔가 새로운 수익을 얻는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이 사실 가장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1인 기업에서 누가 뭐 얼마나 해봤니? 성공한 사람 누가 있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지금은 많이 나오죠. 지금 막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매주 화요일 7시에 경영인사이드라고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지가 지금 한 7, 80회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죠. 이 방송은 강의 방송이 아니고요. 토크 방송,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 수다 떠는 그런 방송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었나, 어떤 과정을 밟았나, 어떤 스토리를 했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잘하네, 강의 너무 잘하네, 너무 사업 잘하네, 돈도 잘 버네 라는 결과는 절대로 카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과정의 경험은 카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 방송엔 저와 함께 게스트로 나오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이제 오늘 끝나고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김영환의 세미나에 가시면 지난 방송도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5주 과정에서는 3주차부터 인터뷰를 하거든요. 누굴 인터뷰하냐면 거기에 라이브에 게스트로 나왔던 이른기업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성공했던 분들 다 인터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서 그분들을 좀 보고 내가 이분 정말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사업은 기본이 네트워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줌으로 저와 함께 연결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저 위해서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저도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송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강의와 방송의 차이가 뭐죠? 강의는 나 혼자 떠드는 거고 방송은 같이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같이 노출이 되는 거죠. 2005년 4월 이른기업 일기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지 몰랐죠. 가운데 보면 어때요? 제가 있나요? 네, 가운데 삐쩍 마른 친구가 접니다.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죠. 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훅 갑니다. 네. 그때는 전부 다 남자들이 가장 많았죠. 퇴근하고 다 와서 이른기업 경영 배우고 경영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떤 뭐 강사가 되고 작가가 되는 기능적 요소보다는 내가 마인드셋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직장인 마인드로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사장님 마인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열심히 한다고 많이 번다고 바뀌는 게 아니겠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그러면 건물주 되는 것만 생각해요. 건물주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주로 사는 게 문제예요. 건물주로 살려면 내가 스스로 내가 경영하지 못하면 그것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만 갖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의 문제를 배우기 위해서 2005년부터 많이 오셨죠. 쭉 와서요. 지금 이제 57기 이때만 해도 뭐 한참 전이니까 코로나 생각도 못했죠. 오프라인 한 지역에 우리 강의장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여자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저기 가운데 보면 안경 쓰고 DID 했던 송수영 대표 있죠. 예, 그때 이제 송수영 대표는 제가 만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됐죠. 그때 만나면서 그렇게 해오면서 100기쯤 갔을 때부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80 몇 기부터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래서 5주 중에서 마지막 5주 차에만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그룹 코칭, 그다음에 인터뷰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관리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른기업 CEO 우리 과정 출신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죠. 아마 10시1강에서는 다 아마 강사님으로 모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죠? 예. 최은희 대표입니다. 예. 직장 생활에서 정말 지겹도록 마케팅을 했던 분이죠. 애기 엄마였고요. 예.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소심하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으로 사업을 마음대로 뭐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는 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절함이에요. 그 친절함. 지금도 최은희 씨에게 교육받고 이런 SNS의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최은희 씨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변화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은 경우죠. 그죠? 예. 이분은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최서연 씨. 이번에 책 썼죠. 오늘부터 이른기업. 간호사 출신의 보험 FC를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무조건 강의도 하고 싶고 모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나보면요. 이렇게 재능이 많은 분들의 공통점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밥 천국은 올바른 브랜딩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찾은 게 어떤 이른기업의 도구, 바인더, 마인드맵 뭐 이런 것들을 도구를 집중하면서 사람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늘어났죠. 이 아가씨는 조혜수라는 여자인데요. 이 사장은 나이가 어려요. 30대 초반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요. 지금까지 일할 때 공통점이 영업일만 했어요. 그 어렵다는 영업일을 여자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했지만 영업이라는 노하우를 축적하기 시작했죠. 지금은요. 세일즈 코칭하고 교육하고 이제 컨설팅 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꽤 잘 벌니다.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세일즈를 못하는 분들에게 코칭하는데 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지금 줄을 많이 서 있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만 갖고는 안 돼요. 그 강점에 경영이 들어간 거죠. 그 강점에 경영이 들어갔을 때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수 있죠. 장희지 씨죠? 여기서도 강의 많이 했죠? 예. 온라인 전문 강사죠. 예, 왜 EBX 수학 강사거든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내가 남의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게 강의를 요청을 받고 나가서 하는 프리랜서들을 소장농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겉으로는 좀 번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희지 씨는 자신의 시장이 있고 자신의 콘텐츠가 있는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그게 1인 기업을 잘하고 있는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신재환 씨라고 그러죠. 젊어요. 딱 봐도 젊죠. 챌린지 노마드라는 책을 썼지만 본인은 산전수전 공중전하면서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에서 성과를 냈죠. 공무원 시험 보다가 때려치고 나왔고요. 예, 부모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부모님께 용돈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아직 총각입니다. 이제 곧 결혼해야 되는데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죠? 박형근 씨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고졸이고 배달했었고 3P 바인더뿐만이 아니라 독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자신의 영역을 통해서 메신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죠. 처음 저를 만났을 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단지 똑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던 경험에 경영을 배우면 새로운 일이 벌어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에 경영을 배우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죠. 그죠? 민복기 코치죠. 예.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이제 본인이 코칭을 좀 너무 하고 싶었고요. 지금은 재직 중에 있으면서 코칭 활동을 통해서 1인 기업을 사람들을 시장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죠. 김혜원 강사. 또 본인의 외부에 강의를 띄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강의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1인 기업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금의 본인의 컨텐츠인 성교육 강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양재 사장이라는 분인데 우리 1인 기업 분인데 식당을 했었어요. 근데 식당 하다 잘 망했어요. 이런 거 있죠. 왜? 본인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왜 상사는 안 될까요? 네. 식당은 접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시작했죠?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3년 정도 됐나요? 그런데 지금 벌써 구독자가 5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근데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레시피를 주는 유료 회원들이 약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유료 회원가가 월 10,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시겠죠? 사실 유튜브는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모르셔서 그래요. 본인의 콘텐츠가 현실성이 있어야 구독자가 아니라 진짜 유료 고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바인더 블로그를 하고 있죠. 요니나라고 하지만 이름은 김나연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강의를 한 적이 없는데 한번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 이른기업과정 출신인데요. 대학교 때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학생 프로그램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생, 고등학생, 초중생 이렇게 학생들 방학 때만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학 때 프로그램을 받았고 굉장히 소심한 친구였는데 블로그를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시작했고 얘가 그때 잘하는 게 돈을 좀 잘 모았어요.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4학년까지 한 3,000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그 모으는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파워블로그죠.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디 가서 급여 받느라 취업할 필요 없겠죠. 올해 나이가 33살 정도 됩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의 업체 없는 업체를 꾸리고 있는 거죠. 시장과 콘텐츠가 분명한 경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구독자를 60만 명 정도 이렇게 끄고 있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여행 중심의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들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좀 하라고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블로그는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내용을 올릴 것인가, 어떤 컨텐츠를 올릴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영숙 사장님이 소개한 대로 팟빵이라고 그러죠. 팟캐스트, 팟빵.
팟빵이라는 거 어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저는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되는 소리만 나오는 라디오 같은 방송입니다. 아마 낭송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플을 활용하면 대단히 좋겠죠. 예, 저는 지금 900개가 넘는 10분짜리 경영 강의를 무료로 올려놓고 있고요. 제가 하나 올려놓으면 5,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보신다 하는 거죠. 네이버에다가 10분 경영을 검색하면 이 어플로 공부하는 분들이 블로그 포스팅한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같이 구경하고 공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이 유튜브에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더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카카오 플러스 친구, 채널 플러스 운영하면서 이제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도 블로그를 통하는데 블로그에는 저는 실제로 이제 도왔던 사례들, 상담 사례들 그런 기록하고 나누는 공간으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종훈 대표라고요. ISO 국제공인인증, 국제공인표준이라는 ISO 컨설턴트를 하시는 오종훈 대표의 성공하는 1인 기업의 그 어려운 목표 경영법에 대해서 강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일단 이 김영환의 세미나에 와서 화요일날 저녁 때 하는 경영 인사이드를 보신 분들의 피드백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재밌다, 유쾌하다, 즐겁다, 그리고 용기를 좀 얻는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좀 알고 내가 그 과정에 경험을 녹여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갑자기 어떤 산업을 뭘 배워서 한 게 아니고요. 타고난 본인들의 강점을 빨리 발견했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경험 안에 본질 플러스 이른 기업 경영에서 경영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나오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1차 산업, 2차 산업 바로 쌀 팔고 바로 물고기 잡아서 파는 건 어때요? 좀 힘들고 돈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에 있는 강점을 바로 파는 거는 참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1차 가공하고 2차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공해서 내 고객에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상품이 달라집니다. 그럼 고객은 마음도 열고 시간도 내고 비용도 열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요 교육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데요. 예, 이거는 무료로 합니다. 하셔서 보시면 이때는 1인 기업을 그냥 생각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차근차근,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날은 아주 차근차근하게 1단계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1인 기업 경영해야 되는지, 이걸 하기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건 뭔지, 이걸 통해서 얻는 성과는 뭔지. 많은 분들이 1인 기업 경영 그러면 책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이머금 사전에 우리 누님 와 계시지만 저분이 강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책을 쓰셨어요. 하지만 작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머금 사장님이 강의를 하는 건 자기가 하는 사업에 필요해서예요. 저분이 책을 쓴 이유는요, 본인이 하는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업을 바꾼다고 해서 1인 기업가가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저는 가장 적합한 건 여러분들의 꿈이 뭐죠? 그 여러분들의 꿈이 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디지털도 들어가고요. 온라인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직장인 마인드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사장 마인드로 경영을 배워서 내가 해왔던 일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1인 기업 경영이고, 지금은 1인 기업을 하려는 준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괜히 돈 대출해서 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데서 경영을 배워서 적용해서 시작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제 줌에서 하니까 사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도 주소도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3가지 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하드웨어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상호 연결성, 경제적 자유에 대한 수익 모델. 제가 오늘 좀 쉽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기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뭘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자유롭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던져 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줌에도 채팅방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채팅을 계속 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랑 조금 연결하겠습니다. 카톡 한번 열어보실래요? 핸드폰 열시고요. 카톡을 여시면 카톡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김영환의 10분 경영 아니면 김영환의 10분 경영 10분 경영 이렇게만 치셔도 돼요. 검색을 하시면 김영환의 10분 경영 클래스라는 채널이 뜰 겁니다. 그럼 그 채널을 누르시고 채널 추가를 하신 다음에 1대1 채팅을 누르시고 저와 함께 소통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단체 채팅방이 아닌 프라이버시가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저와 나눌 때도 있겠죠. 예, 그러면 저하고 연결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 던지냐면 좋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 하십니까? 어떤 일 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정말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답변해서 저한테 회신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실 때 누구로서 오셨냐면요. 누구 엄마로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업자, 어떤 일을 하는 담당자, 어떤 일을 해왔던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자,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현재 사업, 언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이 질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네. 네. 벌써 보내주네요. 강의를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또, 네. 부동산 중개를 하시나 봐요. 좋습니다. 네. 그 일은 어떤 일일까?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강의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이 이렇게 강의장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아로마와 컬러 테라피를 접목해서 강의하고 훌륭하시네요. 좋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합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이분 보니까 무슨 작가라고 써 있으니까 주부 블로거 그럼 본인은 작가네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작가를 작가라는 일이 아니라 나는 글을 쓰는 사업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아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생각해 보세요. 네. 또, 네.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장이 주민참여 대변의 보좌 공무원이시군요. 네. 우리 군함립 사장님 오랜만에 뵙네. 네. 좋습니다. 강의하시고요. 글 쓰는 사업 하시고요. 네. 보험 컨설턴트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또, 아로마와 사업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쩔 때는 내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회사 다녀요. 그냥 월급 받아요.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월급을 받는 건 어디서 받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자, 제가 오늘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기 전에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뭐 어떤 면에 자유로운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편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아니오네요. 자유롭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자유로우신가요? 사실 이런 질문들 받아보기 어렵죠. 네.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우신 분도 계시나요? 좋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할 수 없다면 자유롭습니까? 이 질문만 답해도 좋습니까? 네, 좋아요. 네. 카톡에 제 이름 검색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어떻게 자유롭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주제가 경제적 자유인데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부터 알려드릴까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자유롭게 돈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차라리 금액을 정하지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를 두었을 때 내가 자유로운지 내가 정해야 되겠죠. 남이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면 좋은가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언제요?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근데 우리가 과정에서 많이 흔들려요. 최근에 보면요. 신문 보면 전부 다 요즘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요즘 하도 뉴스만 보면 다 이 얘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제가 몇 가지만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보세요. 이건 제가 다른 데서 강의했던 자료를 좀 보여드리는데 저는 좀 얘기할 때 좀 시사성 있는 얘기를 좀 좋아합니다. 정치 얘기 아닙니다. 이들의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모두 다 수능 1등급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했는데 왜 그런 유착과 불법과 무슨 말이에요? 공부는 잘했는데요. 성적을 올리는 기술만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수능 1등급 받았는데 저는 가끔 보면 수능 1등급 받으면 의대 가잖아요. 근데 뭐 의대 뭐 의사협회 뭐 이런 친구들 그 뉴스에서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밥그릇 싸움하죠. 그게 수능 1등급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들을 탓할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수능 1등급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똑같은 생각? 그럼 이 문제 바뀌지 않습니다. 보편적 부의 전략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이놈만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요.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또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부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부자에 관련된 책들, 또 백만장자에 관련된 책들, 특히 번역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익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을 봐도 따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본의 바탕에 둔 게 나눔과 공익에 둬야 되는데 우린 그걸 빼고 성적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는 걸로 그 난리를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거, 나는 나고.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꾸 부러워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 또 생겨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예. 그 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물론 그 양반이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글쎄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사퇴하면 끝날까요? 안 그렇죠. 왜요? 그 사람 그거 하려고 국회의원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또 누군가는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디에 일을 둘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김영수 존경하는 김영수 사장님이 칩시 1강을 처음 시작해서 벌써 꽤 됐죠. 한 3년 정도 됐죠. 그죠? 아니요. 네,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과연 저분이 1억 천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까? 그랬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네, 절대 못합니다. 이 일에 어떤 의미를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에 두면서 돈도 좀 되지만 그걸 주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한테 나눠주는 의미를 뒀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관적 변화 의제. 이 얘기 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1인 기업 과정을 하고 1인 기업 분들이 나올 때 1인 기업을 통해서 지금 각자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의 가장 큰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김영숙 사장이 이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장희지 사장과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박형근 씨와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도와주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어디까지 봐요? 세상이 왜곡되어 가는 것을 고치는데 우리가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방학 때마다 학생들 캠프를 해줍니다. 20대 고등학생들, 초중학생들. 근데 그 방학 때 캠프하는 게 벌써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캠프하면서 뭐 큰 아이들을 도왔겠습니까?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1인 기업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자녀분들입니다. 우리 김영숙 사장님의 아들인 시연이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제가 쓸 때 주관적 변화 의지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거기에 경영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땐 주관적 변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에 절대 꿈부터 꾸지 마라.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갖고 있는 의지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자기 안에 자기만의 보석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굳게 믿습니다. 모든 경영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은 뭘까요? 여기서 일은 납니다. 내가 먼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경영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원래 경영 잘하는 사람, 원래 경영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건 뭐냐면요. 나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영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의미가 있겠죠?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의미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과정에 둬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첫 번째 원칙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나만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나만의 노하우를 얻어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를 터득하는 건 그 노하우로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 팔아 돈 될 수 있어요. 알바처럼.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성과가 좋아질 것인가? 거기에 노력을 하고 노하우를 얻으셔야 됩니다. 곧 그 노하우로 아마 많은 수익을 얻게 되실 거다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여기에 보시고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의 미래가 어떠세요? 창창하고 날씨가 좋고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하면 어때요? 위험하겠죠. 이건 뭐하고 같냐면요. 보통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과 일과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아니요. 돈은 늘 부족해요. 일은 늘 많아서요. 사람은 늘 어려워서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드웨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뭘까요? 경영을 배우는 거, 가치관을 세우는 거, 경험을 쌓는 거,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63빌딩입니다. 63빌딩을 세울 때 우리는 먼저 63층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초를 먼저 닦습니다. 아마 이 여의도가 모래사장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지만 밑으로 63층일걸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위로 63층을 올리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게 멋져 보이죠?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쓰러집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그런 신문에 나온 그런 사건에 그 젊은 친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게 그 돈이 그 친구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밑으로 팠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밑으로 파면서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뭐하냐? 저 63빌딩 짓는데. 너 근데 밑으로 파냐? 이게 기초가 뭐 필요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3명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잔소리 듣다가요. 삽 집어치우고요. 그 다음부터 63빌딩 위로 짓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빌딩 무너지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돈과 일과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돈이 없을 때도 본인이 불행함을 낙인 찍히면 안 됩니다. 돈이 없을 때도 본인의 행복함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이 없을 때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하찮은 일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은요. 저 사람이 돈이 될지 안 될지 좋은 사람 될지 안 좋은 사람 될지 그런 거 가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 라이브 때는 제가 비즈니스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혹시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귀찮은 사람, 진상고객, 안 좋은 사람 이런 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 안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관건은 내가 그런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인기업 5주 과정 동안에 이러한 하드웨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 바로 혼생 시간입니다. 혼생 시간은 뭐예요?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매일같이 저하고 개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은 내가 왜 하는 것일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십니까? 이런 질문 언제 던지는 줄 아세요? 그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업을 망했을 때입니다. 그때 질문 던집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한 거야? 지금 던지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제가 볼 땐 그래요. 언론에 나오는 이런 많은 부정비리 이 사람들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질문 한 번만 던졌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이거예요.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돈이야? 이렇게 버는 거야? 라고 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기회를 좀 드릴까요? 자, 아까 저하고 연결된 데 보세요. 자, 연결된 곳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자, 한번 쳐보세요. 자, 쳐서 저한테 톡을 보내시는 겁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나한테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이 질문이 생각입니다. 질문을 안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잡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안에다 두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납니다.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꺼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질문을 이렇게 대놓고 하기 어려우면 이따가 제 톡으로 던져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지 얘기 안 해드릴게요. 하지만 자신 있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질문을 계속 머릿속 안에 몸속 안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병나요. 계속 안 하면 병나요. 이 질문을 끄집어내서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돈을 더 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300 벌고 있는데 500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와요. 물론 질문을 던지면 약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독서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독서를 아무리 해도요. 질문 없이 독서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독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인문학책 100권 읽었다고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가 뭘 얻었는데? 글쎄요. 왜 얻은 게 없는 줄 아세요? 질문을 안 하니까 얻은 게 없죠. 질문을 했으면 얻었을걸요. 질문하고 책을 보면 만화책을 보더라도 질문을 얻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옛 선원에 공자 보면 궁즉통이라고 그러죠. 그 궁이 뭐예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던져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찾게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던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 난 답이 찾게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어때? 맞아요. 1,000만 원을 벌려면 뭘 해야 될까? 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하신 분 줬어요. 1,000만 원, 1,000억 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쪼개보세요. 그럼 일주일에 얼마예요? 일주일에 250만 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50만 원밖에 안 돼요. 놀랍죠? 그러면 하루에는 우리가 한 10시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당 5만 원이에요. 시간당 1시간이 남겨졌을 때 여러분 그 시간에 뭘 하실 겁니까? 5만 원 가치의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1,000만 원 버는 방법이에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답변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참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크리에이티브. 저는 이거 되게 강조합니다. 근데 왜 상호 연결성이냐? TV 프로에 보면요. 요즘 이런 프로가 많습니다. 이런 거 슈퍼스타 K 뭐 이런 거. 이런 프로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대 때 음악에 미쳤고 20대 때 민주화 운동에 미쳤고 30대 중국에 미쳤고 40대 경영에 미쳤고 50대 사람에 미쳤고 이렇게 각각 10년마다 미치고 살다 보니까 이 음악에 미쳤던 걸 알아요. 이때 이제 음악에 미치고 살할 때 우리 와이프를 만났거든요. 네, 10대 때 우리 와이프를 만났죠.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음악을 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음악하다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프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프로를 보잖아요. 유튜브나.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면 잘 들으세요. 오디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 얘네들을 어떻게 평가해? 그런데 심사위원들을 보니까요. 다 우리가 알만한 가수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왕년에는 뭐 슈퍼스타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물 지난 가수들이에요. 아니 그들이 앉아갖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왜 거기 누워있냐?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상호 연결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이 끊어진 폐쇄된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1등하면 스타 되냐고요? 아니요. 1등이 돼도요. PD가 불러주지 않으면 안 뜹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관심이 있으니까 얘 노래 정말 잘한다. 정말 노래 잘한다. 이런 거 보고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 얘 이름을. 얘 유튜브 채널 있나 없나.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없어요. 얘 유튜브 안 해요. 아니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 왜 유튜브를 안 하는 거야? 뭐예요? 얘는 스스로 이런 생각이에요. 자존심만 있어요. 그냥 이 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어요. 놀랍죠? KBS, MBC 이런 방송국이 있을 때 요즘 누가 이런 방송을 봐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 어때요? 크리에이티브 해요? 안 크리에이티브 해요? 전혀 크리에이티브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을 하거나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경제적 활동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려면요. 절대 남과 경쟁하지 마세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서로 경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이기려고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꿈꾸는 1인 기업들의 네트워크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약에 경쟁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중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경쟁 없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시장이 커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면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각각의 채널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사는 거고요. 콘텐츠,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SNS에서 뭘 올리고 계십니까?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저는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유튜브 그래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올릴 것인가 이거예요. 그럼 나만의 콘텐츠를 올리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밌어요. 유튜브를 하더라도 내 콘텐츠를, 내 메시지를 올릴 생각을 안 하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찾아요. 그건 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내 콘텐츠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문에 보면 200억 불 버는데요. 구글은 4만 명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업계 80만 명이 필요하답니다. 이런 신문을 보면 어때요? 야, 또 또 일자리 날아가게 됐네 이런 생각 들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뭘 봐야 돼요? 구글이 일하는 법, 자동차가 일하는 법, 일하는 방법을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45세? 인생의 절반 사셨네요? 지금까지는 어떤 시스템으로 사셨어요? 지금은 걷거나 뛰거나.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뛰어야 돼요? 또 걷거나 또 뛰거나. 그러니까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업계가 구글이 일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00억 불이 아니라 4천억 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일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어떤 문제일까? 아까 얘기한 자동차 서로 경쟁해요. 그러니까 분업화시키잖아요. 구글은 분업이 없어요. A to Z 모든 문제를 서로 과정을 소통하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을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통하고 책임질 수 있으면 돼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여기 비빔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네, 비빔밥 한 그릇. 퀴즈 잘 들으세요. 자, 8,000원짜리 비빔밥을 4,000원에 판매하는 방법. 자, 퀴즈입니다. 자, 답변은 카톡으로 지금부터 보내시는 겁니다. 자, 카톡. 어떻게 하면 8,000원짜리 비빔밥을 4,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시작.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8,000원짜리 비빔밥을 4,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왜? 네. 아, 많이 만든다고 8,000원을 4,000원짜리를 팔기는 어렵겠죠? 어떻게 팔아야 8,000원짜리 비빔밥을 4,000원에 판매할까요?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도 들으면서 소통도 하면서 문제도 풀면서 네, 맞추시는 분에겐 제가 쓴 책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 시스템 인건비를 줄인다. 오. 가져가게 한다. 아, 공동구매. 공동구매. 단체그룹. 그것도 괜찮네요. 유통라인의 축소 밀키트로 판다. 정답은 아닌데요. 일단 지금 백지원님이 조금 가깝습니다. 예. 근데 공동 구매한다고 절반 가격 줄진 않죠. 네, 밀키트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요. 좋습니다. 또 이 정도? 예. 정답은 뭘까요? 구독입니다. 구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를 이 비빔밥을 만들기 전에 재료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받는 겁니다. 미리 신청을 받는데 미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러면 8,000원의 비빔밥 가격에는 재고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미리 주문을 받으면 재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딱 그 가격에 맞는, 그러면 충분히 4,000원에 팔아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상호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손을 드는 겁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빔밥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비빔밥이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원가보다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익 모델이죠. 아까 우리 김영숙 사장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하셨던 이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이 책 제목이 전 지금도 좀 걸리긴 해요.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이 책도 여러 죽였죠. 예.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급여가 끊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이 많죠. 급여가 끊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1인 기업 한 사람 중에 급여가 끊어져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요? 그냥 남의 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돈을 벌어야 됩니까? 시장의 고객의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어떤 고객이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고객이 흡족해야 됩니다. 그 고객 중심의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어떤 분이 아마 학교 도서관에서 사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죠? 아마 그 일도 그냥 책만 관리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고객이 있겠죠. 학생이다. 그럼 그 학생들이 만족하도록 노력해야죠. 거기서 얻은 급여를 받는 거죠. 그러면요. 아마도 학교라는 곳에서 급여를 받지 않아도 그 모델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고객이 없는데 내가 하는 일만 갖고 그거는 시간 때우기, 시간만 갖고 돈 버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시급을 받는 알바생이다 할지라도요. 시급을 받는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얘가 고객이 누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돈 버는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시급이 아니라 결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안정된 직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예, 이들의 꿈을 이루어도 노예입니다. 노예의 대장은 노예입니다.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막 갑니다. 어떠세요? 다들 물론 제가 공무원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공무원이란 일의 본질을 알고 가서 줄을 쓰는 걸까? 취업이 안 되니까 저거라도 하려고 가는 걸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우르르 몰리니까 따라가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내심 어떤 생각해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까요? 나만 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큰일 날 짓입니다. 여기서 독립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전문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중국을 자주 가고 중국에 좀 지인도 많고 중국어도 좀 잘합니다. 중국 가면요. 중국에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졸업 후 진로가 어떠하냐? 85%가 창업입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85%가 공무원이나 삼성 대기업 이런 데 꿈만 꿉니다. 그러다가 거의 30이 돼서 남자 같은 경우는 30이 돼서 취업을 합니다. 몇 년 직장 생활합니까? 많아야 20년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죠. 뭐요? 그냥 안정적인 것처럼 20년을 그리고 50대가 되면요. 같은 걱정을 하고 나옵니다. 50대가. 차라리 그 걱정 30대에 해결했어야 되죠. 30대에 1인 기업 과정 듣고 1인 기업을 시작했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50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A에서 이렇게 큰 A로 가는 것, 남보기에 좋은 것, 이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뭘로 가야 돼요? A가 철저하게 B라는 성과를 얻어야 됩니다. 매출보다는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업의 안정성보다는 일의 가치와 의미에 둬야 됩니다. 그것을 A, 아날로그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야 돼요? 디지털에 둬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디지털에 뭔가를 남겨야 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저는 지금 약 10년 동안 팟빵에다가 10분짜리 경영 강의를 약 900개를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다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걸 생각한 거죠. 혹시 내가 죽으면 뭐 언젠가 나이가 들면 죽겠죠. 죽으면 유튜브나 팟빵에서 야 김효한 교수가 갔으니까 채널 내리자라고 내릴까요? 계속 둘까요? 제가 죽으면 10분 경영의 인기가 더 올라갈까요? 듣는 사람이 없을까요? 구본영 씨라는 사람이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책이 떴거든요. 물론 그 책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절판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콘텐츠는 우리의 메시지는 무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노력을 안 하고 남 보기에 좋은 거 큰일 나죠.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강추합니다. 제가 썼지만 이 책은 제가
10분 경영 콘텐츠를 만들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래서 언제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고민하는 당신에게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혹은 패배가 예정된 듯한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싸움의 승자는 다윗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뭘 잘했죠? 골리앗을 돌멩이 한 방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원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치는 친구예요. 양치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직업에 충실했어요. 동물들이 달려들면 그 돌멩이를 가지고 집어던져서 양을 지켰어요. 얼마나 잘 던졌냐고요?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입을 버는 원리는요, 이 세 가지입니다. 본인의 강점과 가치와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인기업 거정이나 1인기업 분들을 도울 때 저는 그분을 상담할 때 하나만 봐요. 이분 안에 어떤 강점이 있을까? 저는 김영숙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분 안에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 이분한테는 어떤 강점의 매력이 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읽지 못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죠? 이게 본인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요. 세상에 자격증 따러 다니고 이거 세상에 박사학위 받으러 다니고 세상에 누구 뒤 쫓아다니면서 누가 나한테 일 줄 거라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경영을 배워서 가공하면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그러면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공된 상품을 공급하면 수익이 만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과거보다 쉬워진 건요, 바로 이 스마트폰이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린 더 쉬워지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돼 있지 않느냐는 거죠.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뭘 팔았습니까? 빌 게이츠는 뭘 팔아서 부자가 됐죠? 윈도우.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자신의 컴퓨터에 윈도우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서 까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컴퓨터 사면 그냥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깔려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선택했어요? 빌 게이츠가 선택한 겁니다. 빌 게이츠는 업계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준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독립적 사고라는 겁니다. 남이 50억을 벌었든 500억을 벌었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안 합니다. 네, 왜요? 저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 대신 다른 거 많이 합니다. 다른 금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가 딱 어떻게 남들이 한다는 것만 따라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의 길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정하고 책임지고 본인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왜 기준이 중요하냐? 운동장에 학생들이 빼곡하게 서 있어요. 자, 선생님이 줄 세울 때 누구부터 잡아요? 누구부터 잡아요? 기준 잡아요, 기준. 기준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움직이면 혼나죠. 한 대 맞죠. 기준. 양팔대응으로 벌려. 기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누가 가장 멀리 뛰는지 아세요? 그 기준과 가장 멀리 있던 친구들이에요. 열라뜁니다. 다시 모여 열라뜁니다.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과 멀어진 친구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1인기업은요. 본인의 기준에 될 만한 컨텐츠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화를 잠깐 상담한 그분도 말도 안 되는 컨텐츠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있건 없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학생들 캠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 꿈이 너의 직업을 만들라 그 얘기예요.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 꿈꾸지 말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수익 모델에 대한 경영 모델은 수익 모델, 남이 블로그 하면 돈 된다. 블로그 한다고 돈 안 돼요. 인스타 하면 돈 된다. 인스타 한다고 돈 안 돼요. 돈이 되는 것은 나의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언제까지 무료로 도와줘요? 내가 돈을 안 받았을 뿐이지 그는 나한테 용기를 냈고요. 그는 나한테 뭘 했습니까?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저 사람과 전화라도 한 통 제 사무실이 역삼역에 있거든요. 제가 선착순 한 3분 정도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 본인의 일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기업 준비하는 것에 혹시라도 고민이 있으시면 지금 저랑 아까 카톡으로 연결되신 분들 있죠? 상담 신청한다고 그냥 한줄 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